화려한 조명 아래 찬란하게 빛나던 제국의 수도는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제국의 첫째 공주인 안젤리제는 백성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이 세계에서 마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부려야 할 신성하고 절대적인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쓰지 못하는 돌연변이인 노마는 문명을 파괴하는 괴물로 취급받아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공주의 성인식이 치러지던 영광스러운 당일,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음모가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오빠인 줄리오의 간악한 계략으로 인해 안젤리제가 마법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찬양하던 백성들은 순식간에 차가운 야수로 변해 거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공주의 신부는 박탈당했고 그녀는 거친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어두운 지하로 가차없이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녀의 손등에는 죄인을 뜻하는 차가운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마주한 곳은 끝없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거대한 외딴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사회에서 격리된 노마 여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지옥의 요새 아르제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안젤리제의 머리 위로 거친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며 온몸을 적셨습니다. 수용소의 사령관질은 싸늘한 눈빛으로 공주를 내려다보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젤리제는 자신이 여전히 공주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군화의 발길질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긴 금발은 규율을 어겼다는 명목하에 가위로 사정없이 잘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들을 보며 안젤리제는 자신의 영혼마저 짓밟히는 처절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주의 이름 대신 앙주라는 차가운 수감 번호와 이름이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앙주가 배정받은 내무반은 온갖 거친 낙서와 낡은 철제 침대들로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용소 대원들은 굴러온 공주라며 그녀를 둘러싸고 험악하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앙주는 그들의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마드를 쳐난 괴물들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격분한 부대장 조포는 앙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벽으로 밀쳐붙이며 살벌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실력과 목숨만이 전부라며 조포는 앙주에게 가혹한 현실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노마 군대가 조종하는 것은 파라메일이라 불리는 드래곤 육경용 가변형 전투 기체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채 깊은 잠에 들기도 전에 요란한 비상경보음이 온 기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차원 균열을 뚫고 거대한 고대 괴수 드래곤들이 인류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첫 실전에 투입된 앙주는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조종석에 강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경납고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탄 기체는 하늘을 향해 거칠게 사출되었습니다. 비행하는 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앙주의 기체는 허공에서 심하게 흔들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 멀리서 수십 마리의 드래곤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대형을 갖춰 돌진해왔습니다. 아르제날의 베테랑 대원들은 익숙하게 기체를 조절하며 선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열의 맨 뒤에 처진 앙주는 아비규환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의 거대한 드래곤이 그녀의 기체를 향해 거대한 꼬리를 휘두르며 기습했습니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와중에 앙주는 무작정 조종관을 당기며 도망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그녀의 기체는 그만 아군 부대의 비행 대형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앙주의 무모한 비행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동료 대원 한 명이 드래곤의 이빨에 그대로 물리게 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잔인하게 울려 퍼졌고 기체는 화염에 휩싸여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앙주의 정신을 아득하게 마비시켰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동료들의 분노 섞인 욕설과 질타가 사정없이 그녀의 귀에 내리꽂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우를 집어삼킨 피비린내 나는 거대 드래곤이 다음 타깃으로 앙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장난 기체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공주의 눈앞으로 괴수의 거대한 입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괴수의 거대한 이빨이 조종석 해치를 뜯어내기 직전의 찰나에 거대한 굉음이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옆 부대의 베테랑 기체가 공주의 고장난 기체를 밀쳐내며 괴수의 돌격 경로를 강제로 바꾸었습니다. 공주는 전면 스크린을 통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끼어든 동료의 기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괴수의 날카로운 꼬리가 공주를 구한 기체의 가슴을 단번에 관통하여 조종석을 파괴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던 동료의 마지막 단말만은 지독한 노이즈와 함께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폭발하는 기체의 파편들이 공주의 장갑판 위로 비가 내리듯 쏟아지며 거친 소음을 냈습니다. 수용소로 간신히 귀환한 공주는 경납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정없이 떨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마 병사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비웃으며 비정하게 지나쳐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지독한 현실이 공주의 여린 정신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수용소의 독방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에 직면했습니다. 공주는 품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을 천천히 꺼내어 쥐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손목 피부를 파고들며 붉은 핏방울이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기묘한 기계음과 노이즈가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납고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 기체의 붉은 눈이 아주 일시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수용소 전체에 갑작스러운 비상 경보음이 울리며 공주의 자살 시도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규모 괴수 군단이 야간을 틈타 기지의 최외곽 방어선을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간수들은 무자비하게 독방문을 열어젖히며 공주를 다시 연병장으로 거칠게 몰아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괴수들의 울음소리가 수용소 전체를 거대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치지 못한 공주는 결국 다시 한번 낡은 기체의 조종석에 탑승해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체는 시동을 걸자마자 심한 마찰음과 불꽃을 튀겼습니다. 전장으로 사출된 공주의 눈앞에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그대로 다시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괴수 한 마리가 공주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공중에서 수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피 기동을 시도했으나 추진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기체는 진흙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힌 기체는 어떤 조작에도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침묵해버렸습니다. 괴수의 무시무시한 발톱이 기체의 머리 부분을 내리눌러 장갑을 구겨뜨렸습니다. 충격 여파로 조종석 내부 프레임이 휘어지며 공주의 어깨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 했던 그녀였지만 막상 진짜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본능적인 공포가 솟구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생존 욕구가 내면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출처불명의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켜지지 않던 메인 콘솔의 중앙 스크린에 기괴한 고대 문자들이 어지럽게 나타났습니다. 경납고에 봉인되어 있던 비밀기체 졸탄이 외부 조작 없이 스스로 구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졸탄의 동력원에서 뿜어져 나온 차원 공명파가 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공주가 타고 있던 평범한 양산형 기체의 외장 장갑들이 변형되며 내부 프레임을 드러냈습니다. 전설 속 고대 병기의 진짜 위용이 수용소 한가운데에서 마침내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비아를 짓누르고 있던 괴수는 엄청난 기압 변화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공주의 두 눈은 완전히 붉게 충혈된 채 기체와 완벽한 정신적 동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각성한 기체가 오른손을 뻗자 허공에서 찬란한 빛의 대검이 형상화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만으로 정면에 있던 수십 마리의 괴수 군단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의 대가로 기체의 제어 장치가 폭주하기 시작하며 계기판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 멀리 전장 너머에서 이 거대한 에너지를 감지한 의문의 검은 기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기체를 휘감은 직후 앙주의 빌키스는 통제력을 잃고 거친 폭풍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이 격렬하게 전멸하는 가운데 정신을 잃어가던 앙주는 조종관을 놓치고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파도 소리와 은은한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히자 앙주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 올렸습니다. 낯선 천장과 아늑한 통나무집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침대 곁에서 정성스럽게 약초를 으깨던 낯선 은발의 소년이 인기척을 느끼고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앙주는 침대 옆에 놓인 날카로운 파편을 집어들고 소년의 목을 겨누며 매서운 목소리로 정체를 물었습니다. 자신을 터스크라고 소개한 소년은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오직 그녀를 치료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곳은 인간들의 잔혹한 전쟁에서 완전히 잊혀진 무인도였으며 터스크 역시 홀로 외로이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앙주는 수용소의 끔찍한 학대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을 맛보았습니다. 터스크가 정성껏 구워준 생선 요리를 베어 물며 앙주는 인간다운 따뜻함을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붕대를 새로 감아주던 터스크는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무수한 상처들을 보며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마법을 쓰지 못하는 노마라는 이유로 겪은 고통은 절대로 너의 잘못이 아니라며 소년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는 얼어붙어 있던 앙주의 심장을 녹이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무인도 해변가에 처박혀 있던 빌키스는 터스크의 뛰어난 정비 실력 덕분에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행복한 꿈 같은 시간도 잠시, 먼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앙주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수용소의 동료들이 여전히 잔혹한 전장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며 죽어가고 있다는 처절한 신호였습니다. 앙주는 자신에게 도망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홀로 떠나려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터스크는 너희 뒤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며 자신의 전용 기체에 올랐습니다. 두 기체는 강력한 화염을 내뿜으며 무인도의 푸른 하늘을 가르고 비극의 전장을 향해 초고속으로 발진했습니다. 그 시각 아르제날 수용소의 군대는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드래곤 무리의 파상 공세에 밀려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때의 공주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용소의 동료들은 불타는 기체 속에서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등장한 빌키스는 순식간에 눈부신 참격을 날려 드래곤들의 목을 베어 넘기며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공주의 압도적인 힘을 목격한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원의 균열이 열리며 이 모든 비극을 뒤에서 조종해온 세계의 지배자 엠브리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금빛 전용 기체에 탑승한 엠브리오는 노말한 한낱 청소부에 불과하다며 앙주를 비웃고 전력을 다해 압박했습니다. 엠브리오의 강력한 유도 광선포가 사방에서 쏟아지자 빌키스의 장갑이 찢겨나가며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뒤를 바치던 터스크가 몸을 날려 어무 사격을 가했으나 엠브리오의 압도적인 반격에 기체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동료들과 터스크의 피를 본 앙주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오르며 잠재된 진정한 황제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공주의 외침에 반응한 빌키스는 기체 전체가 순백색에서 붉고 푸른 신화적인 문양의 황금빛으로 진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배당하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이라며 앙주는 적의 심장부로 돌격했습니다. 당황한 엠브리오는 공간을 왜곡하며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진화한 빌키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포화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돌파한 앙주는 빌키스의 거대한 검으로 엠브리오의 기체를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무적을 자처하던 창조주는 왜곡된 세계의 종말과 함께 비참한 비명을 지르며 대폭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배자의 소멸과 함께 전장을 메웠던 드래곤들도 적대감을 거두고 저 멀리 차원 너머의 고향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길고 잔혹했던 노마들의 강제 수용소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는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해변에 불시착한 터스크의 콕핏이 열리자 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앙주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빛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으며 마침내 살아남았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아남은 수용소의 동료들도 계급과 차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녀를 진정한 우두머리로 인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차별받는 노마도, 벼랑 끝에선 비참한 공주도 아닌 오직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잔혹한 수용소의 비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앙주와 소중한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할 자신들만의 낙원을 세우며 장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